네, 진사로입니다. 58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이것은 민흥식의 옛집터 표지석입니다. 99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등의 반발을 일으킨 이 사건 당시 궁궐을 빠져나온 왕비가 피라했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비가 명성황후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밑줄 그어놨지만 99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등에 반발했다라는 거 바로 이모군란이죠. 앞 영상에서 제가 막 이때 그 흥선대원군 쪽에 막 이 몰입이 돼가지고 흥분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요. 요 민흥식 집터 요게 그 경기도 여주 장호원 지역에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와의 경계가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랑 충청북도 사이에 경계랑 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호원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명성황후가 장호원 지역까지 피신을 했었던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모군란에 관련된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이모군란을 통해서 체결됐던 게 앞선 영상에서 재물포조약이 나왔고요. 요거는 일본하고 이제 체결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이 돼요. 이게 청나라입니다. 특히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대가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진압을 요청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야, 조선아, 그래, 너희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해줬는데 그럼 너희도 우리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수증을 내민 거예요. 그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무역을 허가해요. 이게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문, 멜렌도르프 막 이런 사람들까지 파견이 되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되죠.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정 간섭 심화랑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랑 이 두 가지는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그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있었죠. 이 동학농민군들이 고부봉기에 이어서 백산봉기 일으키고 황토현, 황룡촌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끌면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부랴부랴 그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뭐 우린 물러날 테니 이제 정부에서는 개혁을 해달라, 우리의 개혁안을 받아달라 해가지고 협정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교정청 설치하고 농민들은 집강소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전 개혁안들을 내놓게 된 거예요. 이런 흐름 이해하시고요. 자, 조사시찰단이 파견되었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죠. 일본에 파견됐던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그 이후에 조사시찰단이 파견된 겁니다. 이 2차 수신사 때 이제 그 김홍집이 조선 책량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영남 만이소 사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일본으로 또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보내면 분명히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조용히 뭐 암행어사들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됐었죠. 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요거는 이제 병인양일 때 있었던 일이죠. 이 프랑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외교장각을 가봤더니 이제 거기 도서들이 되게 귀해 보이니까 그냥 약탈해 갔어요. 뭐 빌어먹을 인간들이지 이게. 자, 그렇고 이 관련해서 박병선 박사님께서 이 도서 찾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밑줄 그은 단체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자 서재필의 주도로 창립된 단체의 이의와 한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자, 서재필이 창립했고요. 그 다음에 민중 계몽을 위한 강연회와 토론회, 만민 공동회를 통한 자주국권운동,
관민공동회 개최와 헌의육조 결의의 역사적 의미. 자, 이 단체 바로 나오죠. 독립협회입니다. 자, 서재필이 주도를 세웠고 독립협회, 이제 뭐 만민공동회, 강민공동회, 헌의육조 이런 거에 통해서 나올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만 이 다른 단체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자주국권운동을 전개했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규탄했고,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게 나오죠. 이 보안회도 그 뒤에 나온 애국개몽운동 단체인데, 이 보안회의 대표적인 거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했다. 저지. 자, 그 다음에 신민회.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중요한 단체예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이제 뭐 안창호, 양기탁 이런 분들이 설립을 하셨고, 그 오산학교나 대성학교 같은 교육기관도 세우셨고, 태극사관과 자기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도 설립하셔서 이제 뭐 계몽서적 보급이나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흥 강습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신흥 무관학교 얘기는 나왔는데 신흥 강습소에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한 자강의 경우에는 그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어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회사령이죠. 그 다음에 조선회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의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역시 회사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1910년대. 그러니까 무단 통치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령과 이제 비슷한 경제적인 내용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통치 방식으로는 그 무단 통치해 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헌병 경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태형 시행했던 거, 직결 심판 제도,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정답은 그래서 4번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죠. 자, 미국 공출,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 농촌 진흥운동 같은 이런 것들은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나 그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던 그런 시기랑 관련이 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밑줄 그은 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할머니 이 건물은 무엇인가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때 청사를 사용했던 건물이란다 라고 나왔어요. 자, 바로 이 정부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맞죠?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맞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맞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거는 대한제국입니다. 광무개혁 때의 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게 워낙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내용이 없겠네요. 다음 문제 3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은? 자, 동학을 계승했다, 어린이날 제정, 손병희가 정비했다, 개벽과 신여성, 바로 천도교입니다. 동학이죠. 자, 이게 뭐 여기 동학 계승 나왔네요. 예. 자, 이 천도교 관련해서 이 어린이날 제정, 요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소년회 이런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했던 일인데, 이게 다 그 천도교의 중심 사상,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이런 그 인명 중시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어린이들도 나이가 뭐 많고 적고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 이제 뜻으로 어린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개벽이나 신여성, 요거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천도교 쪽에서 발행했던 잡지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한 가지가 안 나와 있는데 만세보라고 있어요. 천도교의 기관지였습니다. 이제 기관에서 만들었던 잡지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대종교에 대해서는 일단 설립하신 분이 나철이라는 분이에요. 단군신앙 종교죠. 나철이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고, 뭐 오기호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회, 요 을사오적 처단하려고 했어요. 뭐 저 을사오적 있잖아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뭐 이런 인간들 처단하려고 이제 나철 오기호 선생께서 이제 대종교에서 자신회를 조직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광단, 이제 무장투쟁 단체죠. 그 일제강점기 때 조직한 무장투쟁 단체인데,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 지휘하시는 그 부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원불교 관련해서는 박중빈입니다. 박중빈이라는 분의 새생활운동, 요 기억해 주시고요. 요 정도는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그 종교활동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해야죠. 죄송합니다. 36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가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 수송기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고 있다.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선지에 있잖아요. 정답 4번 홍범도 장군이에요. 자,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6대가 안전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전투기만 6대지 비행기 하나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군 조종사가 막 이게 홍범도 장군님께 필승하고 격려도 날리고 막 이런, 좀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벅차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범도 장군께서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대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요거는 물론 저는 거긴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렸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서 홍범도 장군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겠는데, 다른 장군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북로 군정서 말씀드렸죠. 바로 김좌진 장군 계시네요. 이 북로 군정서 군을 이끄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북로 군정서랑 그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까지 여러 부대가 연합해가지고 그 청산리 전투를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공은 물론 북로 군정서였고, 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했다. 여기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자, 이 양세봉 장군, 이 1930년대 그 한중 연합 작전을 만주 지역에서 많이 시행을 했는데, 이 양세봉 장군께서 이끄셨던 부대는 조선혁명군이에요. 남만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릉가 전투나 흥경성 전투, 이게 승리하셨습니다. 요 통으로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청천 장군, 이분도 이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똑같고요. 이거 똑같고, 한국 독립군. 이 지역은 북만주 지역이요.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랑 대전자령, 쌍성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이제 이쪽 심화 쪽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후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었던 한국광복군을 또 이끄셔요. 한국광복군.
여기 총사령관이셨습니다. 여기 이제 부사령관이 김원봉이죠. 그 조선의용대의 본대를 이끌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부사령관이 되셨죠. 어쨌든 요 지청천 총사령관께서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도 맡으시게 되고, 이 한국 광복군에 관련해서는 뭐 두 가지 너무 중요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작전을 했다. 영국군 요청으로. 이거랑 그 다음에 미국 OSS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 내용이 많지만, 이거 뭐 외우는데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때 전투했던 분들보다 그분들의 노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우세요. 자, 다음.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30번 갈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자,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1920년 시작했다. 우리 민족 산업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개했다. 사회주의자로부터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평양 조만식,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데서, 이거는 결국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나오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인데, 그러면 국산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체의 자본가들만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게 요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건 이제 조선의 대학을 세우자라는 건데, 이걸 안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무마시켜 버렸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자 보급운동은 조선일보, 브나르드 운동은 동아일보, 요 신문사에서 1930년대에 주도했던 그 민중계몽운동이에요.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각각 문자 보급운동, 브나르드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민중계몽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일제 경찰에서 제작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있는 가 단원들의 사진입니다. 단장 김원봉과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을 비롯한 총 7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단장 김원봉 나왔고 김익상 의사 나왔죠.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의열단이 이제 김원봉 단장 이분께서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총 6분이죠. 여기 근데 7분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다른 한 분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지금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그리고 그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셨고, 김지섭 의사는 이제 일본의 그 왕궁, 그리고 그 박재혁 의사는 부산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지셨던 분이에요. 이제 뭐 이거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이름 김익상, 나석주, 뭐 이제 김상옥 이분들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선지, 이 중광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종교에서 설립한 군사 조직이에요.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흥사단은 그 안창호 선생께서 설립하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설립한 미주 지역의 그러니까 미국이죠.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뭐 이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김구 선생께서 조직을 했고, 대표적인 두 분,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요 두 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봉창 의사는 일왕이 탑승한 마차 쪽에다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의 훈커 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시행하셨죠. 자, 3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민족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드디어 우리가 가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일제에 맞서서 함께 싸웁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 유일당 그리고 기회주의자의 배제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1번이 정답이요. 자, 그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 민족유일당 운동 및 민족협동전선이라고 부르는 그 운동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죠. 바로 신간회인데 이 신간회가 신간회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거 나올 때마다 무조건 비타협정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요 기회주의자라는 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배제하자라는 게 신간회의 강령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신간회에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섞입니다. 그래서 해소돼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그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자라고 하는 자치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친일파로 이렇게 변질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 토월회는 이제 1920년대에 설립된 연극과 문화 관련된 단체. 그 다음에 이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에 비밀결사 단체죠. 박상진 선생께서 조직하셨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화학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했다. 말모의 같은 거 했죠. 모았죠. 그리고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던 이런 이제 한글 연구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대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큰 탄압을 받았죠. 40번 갈게요. 밑줄근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진 이 전시물은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하기 위해 쓰러뜨린 채로 홀대 전시 중입니다. 일제는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고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는 등 이 시기에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 말살 통치죠. 이게. 이게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것보단 이게 배경을 이해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민족말살 통치를 하게 된 게 이제 만주사변 및 중일전쟁이 지난 이후에 계속하여 침략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들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조선인들한테 총을 쥐어주려니 일본에서 겁이 나겠죠. 조선 사람들한테 총을 줬다가 자기네들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주기 전에 먼저 조선인이라는 그 민족성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딴 짓을 시킨 겁니다. 황국신민서사 암송이나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것들을 시켰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면 선제사 찾는 게 이제 좀 수월해질 거예요. 바로 중일전쟁 이후 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193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여담일 수 있는데 홀대 전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홀대 전시라는 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놔버리고 전시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홀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시물도 보면 그냥 눕혀가지고 대충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천안의 독립기념관 쪽 가면은 그 왜 조선총독부 철거하면서 남긴 그 머리 부분을 이제 홀대 전시 비슷하게 한참 우리 발 밑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총독부의 머리를 발 밑으로 까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전시 방식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홀대 전시해놨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하다라는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10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